예, 안녕하십니까. 청왔습니다. 발해를 우리가 발해라고 부르는데, 발해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름 지은 게 아니고, 당나라에서 니는 발해야. 이렇게 멋대로 정해준 게 발해죠. 그렇기 때문에 발해를 발해라고 부르는 건 원래는 말이 안 됩니다. 삼국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조조 라이벌 원소가 원래 발해태수였잖아요. 즉, 원래 발해라는 거는 황제가 임명하는 그런 일개 태수 같은, 즉, 지방관 정도나 맡던 관할이었다는 거죠. 즉, 발해라는 호칭에는 기본적으로 너네는 우리 아래다. 이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발해라는 이름은 비단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해괴한 의도가 또 있는데 그건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발해 관련 사서가 대부분 당나라 관점의 기술이니 무비판적으로 그냥 발해 발해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발해가 당나라랑 외교할 때는 당이 부르는 발해로 불리워지고 기록이 됐겠죠. 근데 꼭 우리까지 그렇게 불러야 하나? 라는 문제제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발해라고 안 하면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질 못하니까 발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건 마치 고구려 시절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무지몽매할 때 쓰는 몽자 써서 주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주몽할 때, 이 몽자를 무지몽매할 때 몽을 왜 하필 쓰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사람들이 잘 못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하필 발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게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반부 시나리오에서 발해태수 원소의 위치 거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의 발해하고는 위치적으로도 분명히 누가 봐도 달라 보이는데 왜 하필 거기 왜 하필 발해라고 붙여준 거냐. 왜 당에서 하고 많은 명칭 중 발해라고 골라주었을까? 대체 그들의 의도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세상 모든 건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를 봐야 합니다. 의도. 당나라인들은 줄기차게 발해는 말갈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기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해 인구 구성 비율이 말갈인이 다수고 고구려인 소수다 라는 게 절대 정답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잘 암기를 해왔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걸 좀 짧게 압축 요약해서 15분으로 발해는 말갈족 다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보시면 될 거고 발해는 말갈족 다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은 왜 되도 않게 발해랑 말갈을 같은 걸로 붙이려고 한 거냐. 발해는 사실은 고구려가 되살아난 거죠. 사실상. 그 고구려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현실을 고구려 멸망시키느라고 어마어마한 당대로서는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당 입장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고구려랑 다른 말갈로 어떻게든 치부하려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이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개가 끄덕일 만한 이유죠. 그런데 사실 그 얘기도 제가 예전에 다 드린 말씀인데 근데 또 중요한 게 왜 하필 발해라는 명칭이냐. 지역 위치도 다른데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발해? 발해라는 발음하고요. 말갈이라는 발음하고요. 발음적으로 비슷해서 여러 지역들 중 발음이 말갈하고 비슷해서 말갈을 연상시키는 이름이라 발해라고 붙여준 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보면 뭐가 비슷해? 하실 텐데요. 중국식 발음을 발음 기호로 써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 굳이 발해를 갖다 붙인 건 최대한 말갈이라는 걸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이름을 붙여줄 때 김멍충이라고 붙여줬다면 멍충이지만 멍청이
연상이 되잖아요. 해서 일종의 그런 김멍충 같은 단어 초이스가 아니었겠느냐. 고구려의 사실상 부활인 발해를 어떻게든 고구려적인 성격을 지우고 말갈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 말갈을 떠올릴 만한 발음인 발해라고 갖다 붙여준 것이다라는 설이죠. 근데 이건 가설이에요.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견해는 당에서 발해를 아주 그냥 말갈을 어떻게든 강조하려고 발해라고만 안 하고 발해 말갈이라고 붙여서 기록하기도 하는데, 말갈하고 비슷해서 발해를 갖다 붙인 거면 이게 좀 동어 반복 아니냐, 발해 말갈이.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다 라는 반론설도 있어요. 근데 만일 맞다면, 정말 만일 발해를 말갈로 폄하하려고 어거지로 말갈을 연상시키는, 예를 들면 김멍충식으로 발해라고 이름 붙여준 건데 후손인 우리들이 그걸 그냥 발해 발해 이러고 있는 거라면 선조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죠. 사실 이 당나라가 발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신라도 입장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죠? 신라 입장에서도 발해를 고구려의 부활이라고 인정하면 신라도 엄청난 투자 비용을 썼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신라도 당나라하고 명칭 사용은 공유를 했죠. 당이든 신라든 결국 발해 당사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발해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자기 이익적 입장이 있는 남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타자인 당이 멋대로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발해가 진짜 자칭했던 이름은 뭔가, 이거를 주목해 봐야겠죠. 구당서 발해 건국자 대조영은 몹시도 용감하고 굳세며 용병에 능하니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그에게 귀부하였다. 이후 대조영은 자립하여 진국왕이라 하고 돌궐에 사신을 보내 통교하였다. 대조영이 직접 정한 국가 명칭은 진국이었다고 나와요. 신당서 대조영은 걸사비우 무리를 합하고 이 지역이 당나라에서 먼 것을 믿고 나라를 세워 스스로를 진국왕이라 부르며 돌궐에 사신을 보내 통교하였다. 신당서도 진국인데 근데 지금 한자는 다르죠. 여하튼 대조영 본인이 진국왕이라고 했고 기록되어 있으니 발해가 아니고 무슨 한자를 쓰든 진국 혹은 대진국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발해라고 부르면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잘 파악 못하는 거고 대진국이라고 부르면 깨어있는 역사인식을 가진 거라고 대진국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그런 경우를 인터넷 댓글상에서 흔히 봅니다. 발해보단 낫죠. 이게 그건 명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국, 대진국이면 다 되는 걸까?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클리어 된 거고 자주적 역사인식이 완성이 된 걸까요? 일단 이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자칭했다 이걸 라고 써있긴 해도 그 써있는 사서 자체가 당서란 얘기죠. 즉 진국이라는 기록을 남긴 것도 역시 당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점을 많이들 놓칩니다. 어떻게든 발해와 고구려의 연관 관계를 끊으려고 한 그 연관성을 지우려고 했던 당인들이 남긴 기록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랬던 당인들이 취사 선택해서 남긴 기록이에요. 역사를 기술하는 주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선택권입니다. 취사 선택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기록 남길 권리, 선택권.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아와 비아, 그게 뭡니까? 뭐가 써있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느냐도 함께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너무나 훌륭한 철학적 통찰의 말씀이었던 거잖아요. 나는 발해라고 안 부르고 진국, 대진국이라고 부르니까 역시 난 유식해. 역시 난 깨어있는 민족 주체적 사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짱이야. 이러는데 이것도 역시 당나라 사람들의 기록이라 이거예요. 어떻게든 고구려의 관계를 끊고 말갈 쪽으로
호도하려고 했던 그런 철저한 고구려 배제 입장을 가진 그들이 아, 이거 정도는 써줘도 되겠군 라고 판단이 들어 선택해 골라 넣은 거죠. 이것도. 이 진짜 기록된 두 개 중에 아래 거 신당서의 이 진을 보면 이 진이라는 단어가 주역에 보면 진방이라 그래서 이게 동방, 즉 동쪽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도 했다 이런 이야기 누구나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좀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근데 동쪽이라는 게 뭘 기준 동쪽입니까?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이라는 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정해지는 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이 북경보단 동쪽에 있지만 동경보단 서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동쪽에 있는 겁니까? 서쪽에 있는 겁니까? 즉 기준점에 따라 다른 거죠. 동서는. 동이라는 건 당나라 입장에서 볼 때야 발해가 동쪽에 위치한 존재인 거지. 발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중심이고 당나라가 발해의 서쪽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진국, 특히 신당서의 이 진국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갸웃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위에 구당서 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이 역시 당인이 남긴 기록. 그걸 무조건 100% 믿을 거냐? 어떻게든 발해를 깎아내리는 식으로 대고구려와 연관성을 끊어 기록하려고 했던 그 당인들의 기록을 라는 문제는 잔존하죠. 즉 우리는 아의 역사, 비아의 역사, 내가 쓴 내 이야기, 남이 쓴 내 이야기, 왜 자꾸 남이 쓴 내 이야기로 나를 규정하려 드느냐? 이겁니다. 발해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의 나라를 자기 자신을 뭘로 불렀느냐? 그게 맞는 거죠. 속일본기 759년자 기록. 고려에 사신 양승경이 왔다. 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왕건, 고려는 918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759년의 고려는 뭡니까?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수십 번 들으신 얘기겠지만 고려 이퀄 고구려죠. 고구려가 쭉 고구려였던 게 아니라 장수왕 시절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개소문 같은 고구려 후기 인물이 나와서 고구려를 위해 싸워라 위대한 고구려 이러는 거 죄다 고증 오류예요. 연개소문 시대라면 고려를 위해 싸워라 이게 맞는 거죠. 고구려가 아니고 그땐 고려였으니까.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당한테. 근데 759년에 고려 이건 뭐냐고. 이 양승경이라는 사신말을 좀 들어볼까요? 이 양승경이 자기가 모시는 왕의 서신을 읽어줍니다. 고려 사신 양승경이 가져온 서신. 나 고려 국왕 대훈무가 말한다. 예정을 잊지 않고 다음에 물품을 보내노라. 물론 속 일본기는 멋대로 바친다는 식으로 써져 있지만 그거야 자기네들 허장성세로 그렇게 쓴 거고 실제로는 이런 뜻이었죠. 근데 이게 뭡니까? 대훈무가 누구예요? 대조영의 손자죠. 발해 제3대왕 문왕. 지금 대조영의 손자가 고려 국왕. 즉 나는 고구려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나라인들이 멋대로 붙여준 이름 발해 말고 뭐를 제일 우선시해야 합니까? 당연히 고구려죠. 발해의 진짜 이름은 고구려였던 거예요. 고구려는 668년 당나라에 의해 완전 멸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구려 왕만 고씨에서 대씨로 바뀐 거죠.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한 해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맞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 한 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남이 해준 말만을 절대 숭상 정답이라고 합니까?
아, 그건 정설이 아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다. 주류 해석이 아니다. 아와 비야. 남이 쓴 내 기록, 내가 쓴 내 기록 두 개가 다르면 뭘 우선시 하는 게 맞습니까? 발해왕 대운무가 지금 나는 발해왕이라고 안 하고 고구려, 고려왕이다 나는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당나라에서 그 의도도 수상쩍게 붙여준 발해라고 하지 말고 고려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게 나중 왕건 고려랑 헷갈려서 좀 피할 거면 고구려라고 해야 맞는 거죠. 나는 고구려 왕이다. 즉, 발해는 가짜 이름이고 발해의 진짜 이름은 고구려다. 근데 이렇게 절대 안 바뀌죠. 제가 예전 주몽 추모 때도 얘기했죠. 절대 안 바뀔 거라고. 현실적인 어려움 있죠. 왕건 고려랑 헷갈리고 등등. 그래서 안 바꿔줄 거고 사람들도 모를 거니 안타깝게도 발해라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해라고 안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미 퍼진 언어 사용 습관은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 틀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틀을 아가 아니고 비야만을 숭상하면서 잡아놨으니 영상 제목도 계속 역시 발해 뭐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점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원래 알던 사실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알고는 있자. 발해라는 이름의 실체, 진짜 발해의 이름, 그건 고구려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